A씨는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모처럼 집에서 푹 쉬려고 합니다. 깨끗이 씻은 후 화장품을 바르려는 A씨. 미스트를 아낌없이 뿌리는데요. 그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말았습니다. 쓰린 눈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화장품을 바르는 A씨. 다른 때와 달리 가려움이 있었지만 무심히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자세히 살펴보니 멀쩡한 화장품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알고 보니 출장을 떠나던 날 화장품 뚜껑을 열어놓았던 겁니다. 화장품으로 얼룩진 하루. 이런 일이 없으려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9조에 따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령,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그리고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대규모 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가 필요한 제품,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제10조 및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합니다. 원료 및 화장품의 안정성을 위해 시설과 작업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위생관리 표준 절차를 설계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장 위생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작업자는 위생관리에 따른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작업자 위생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자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화장품의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 및 제형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며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먼지나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보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 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판매장의 테스트용 제품은 사용 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과 사용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세부 유형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에 관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화장품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 일자와 보관 상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정성 시험의 종류는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통칙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는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성을 추구하며 더불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화장품 용기의 형태와 소재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내용물 보호를 위해 화장품 용기가 내용물과 부적합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안전해야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 용기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생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디자인 등의 상품성과 함께 실용성을 갖추어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내용량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 9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합니다.
만약 97% 이상의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6개를 더 취하여 9개의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이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 오염으로 화장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며 미생물의 대사 산물로 인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성 미생물 오염은 소비자에게 피부 질환이나 안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등 소비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품의 주 성분은 물과 기름이고 다른 영향을 주는 성분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유통 과정 중에 미생물이 화장품에서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생물 오염 시 품질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피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 및 최종 제품이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및 그 성분의 안전성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 각각의 모든 제품은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하는 등 적합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3대 요소는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고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며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또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는 총 호기성 생균수가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500개 이하여야 하며 무류지는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개 이하, 기타 화장품은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0개 이하까지 허용되는데요. 이때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며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법적인 기재 표시사항과 일반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유형별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화장품 유형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에는 화장품 포장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해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제품과 표시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2에서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판매 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특성,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사용기한, 제조번호, 전성분,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문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주의사항에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과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화장품의 세부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해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된 스크럽 세안제에는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팩 제품은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을 알리고 두발용, 두발 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발용 샴푸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는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낼 것, 특이 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해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것.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 제2단계 펌어액 중 그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외음부 세정제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요소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에는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채취 방지용 제품의 경우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는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가능하면 인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야 하는데요. 단 무스의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만 기재합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0.5% 이하를 함유한 제품을 제외하고 일부의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다만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AHA 성분이 10%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에는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세부 유형별 자세한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조제할 때에는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합 소분 전에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와 조제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은 조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각종 유통 경로와 실제 사용 기간을 고려해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용기 또는 단상자의 사용 기한 또는 조제 일자와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등에 제시되어 있는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있어 화장품 포장 용기에 담겨있는 정보가 1차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유형별 사용 방법과 화장품 1차 및 2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재 표시사항 중 사용기한 설정 방법과 보관 조건, 미생물 오염에 대한 영향과 미생물 검사의 중요성 및 허용 한도 또한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